네, 안녕하십니까, 오종훈입니다. 찢어진 청바지 입고 싶어서 한번 입어봤습니다. 좀 심했나요? 볼보 X60 T8 준비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춘 중형 SUV죠. 볼보가 두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19년까지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을 퇴출시키겠다.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로 볼보의 라인업을 재편하겠다라는 것인데요. 가솔린 엔진이나 디젤 엔진만으로 만들어진 내연기관 자동차는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표현을 한 겁니다. 또 한 가지 2020년까지, 그러니까 2년 후죠. 2020년까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없애겠다라는 약속을 했는데요. 안전 그리고 친환경,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볼보가 아주 과감하게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2.0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로 구성된 파워트레인을 가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춘 XC60 T8, 바로 이 차는 그런 면에서 어떤 그 볼보의 약속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그런 차종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이 차를 타고 시승을 해볼까 합니다. 볼보 XC60 T8입니다. 네,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중형 SUV죠. 아주 적당한 공간감이 느껴지는데요. 무릎 앞으로 주먹 하나가 들어가고도 훨씬 남는, 그러나 주먹 두 개가 들어가기에는 꽉 끼는 그런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약간 기대서 앉으면 좀 더 편안한 자세로 약간의 여유를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트는 이렇게 6대 4로 나뉘어서 접을 수가 있고요. 뒷시트를 완전히 접으면 트렁크 공간은 505리터에서 1432리터로 확장됩니다. 최고급 소가죽, 나파가죽으로 인테리어를 꾸몄는데요. 가죽의 촉감이 좋고 브라운 계열의 투톤 컬러를 적용을 해서 인테리어를 함으로써 단조롭고 지루해지기 쉬운 인테리어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만큼 남겨놓고 차창이 열리는데요. 원버튼으로 열고 닫을 수가 있겠습니다. 뭔가 걸렸을 때는 다시 리와인드가 되고요. 4분의 1 정도 남겨놓고 차창이 열리죠. 도어의 구조상 이 정도를 남겨놓고 열리게 됐습니다. 그 밑으로 바워스 앤 윌킨스 스피커가 들어와 있고요. 뒷좌석 락 버튼,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3단계로 조절되는 열선 시트 버튼이 들어와 있고요. 그 아래 12V 전원 버튼 들어와 있습니다. 센터 암레스트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작은 수납 공간까지 확보할 수가 있고요. 암레스트에 이렇게 편안하게 기대서 움직일 수도 있겠습니다. 머리 위로 지붕은 아주 시원한 선루프가 커버를 하고 있어서요. 봄볕 좋은 날 이렇게 선루프 지붕을 열고 달리면 재미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센터 터널은 제법 높게 솟아 있어서요. 손바닥 하나 높이가 훨씬 더 높게 솟아 있어서 뒷좌석 가운데 자리는 그렇게 썩 편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많이 불편하지도 않네요. 머리 윗공간도 충분히 남아 있고요. 시트의 느낌도 좋아서 뒷좌석 가운데 자리가 생각만큼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아, 참, 시트 아래로, 뒷좌석 시트 아래로 노트북 정도 얇은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남아 있는데요. 보면 시트 아래로 노트북 정도 넣어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앞좌석으로 가시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시동을 켜도 엔진은 반응하지 않고요. 그냥 배터리 온 상태가 되는 겁니다. 마치 전기차처럼요. 그리고 이 상태가 지속되게 되면 엔진이 활성화 되는데요. 스티어링 휠을 먼저 한번 봐야죠. 자,
하나, 둘, 셋. 정확하게 3회전합니다. 이 차의 크기에 비추어서 딱 좋은 조향비 아닐까 싶습니다. 자, 스티어링 휠 3스포크 스티어링 휠인데 정확하게 원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왼쪽에 오토크루즈를 작동시킬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볼륨과 오디오 트랙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버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센터페시아에는 9인치 모니터가 꽉 채우고 있는데요. 세게 눌러야 되는 정전식이 아니라 저게션 방식이어서 아주 가볍게 터치하는 정도로도 편하게 모니터를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 모니터를 통해서 아주 많은 기능들을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스마트폰과 같은 방식으로 화면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마치 핸드폰을 쓰듯이 편하게 직관적으로 이런 기능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터치식이다 보니까 화면이 상당히 이제 지저분해지는 경우도 있기는 하네요. 레인 키핑 에이드, 디스턴스 알랏, BLIS, 크로스 트래픽 알랏, 여러가지 주행 경고, 다음에 파크인, 조수석 조절, 크루즈 컨트롤,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엔진이 하이브리드 배터리를 충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엔진으로 배터리를 충전시킬지 말지도 여기서 조정을 할 수가 있죠. 주요 기능들은 이제 몰아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이를테면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설정을 할 때 화면에 글씨로 직접 써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 대 역. 예, 이렇게 교대역이라고 썼는데요. 이렇게 치면서 자판을 이용하는 것보다도 직접 모니터 상에 손글씨로 써서 목적지를 검색할 수도 있어서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XC60T8 인스크립션 트림인데요. 최고급 버전이죠. 대시보드를 따라서 이렇게 고급 우드 장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실제 나무입니다. 실제 나무를 사용을 해서 이런 고급스러운 장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쪽 오른쪽 조수석 앞에는 스웨덴의 국기 문양을 새겨 놓고 있습니다. 스웨디시 럭셔리라는 의미를 담은 그런 부분인데요. 한 군데 더 있죠. 이런 크리스탈 기어 레버를 적용을 하고 있죠. 스웨덴의 오레포스 크리스탈과 협업한 기어 레버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특산품 중에 하나가 이런 고급스러운 크리스탈 공예품들입니다.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톡홀름이나 이런 데서 이런 수공예 공예품으로 파는 고가의 크리스탈 제품들을 많이 만나볼 수가 있죠. 스웨덴의 자존심과도 같은 이런 특산품, 특색 있는 부분들을 차 안에 직접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이제 스타트 버튼이 참 특색 있는 볼보만의 스타트 버튼인데요. 마치 자바 비틀듯이 돌려서 시동을 걸고 끄는 방식입니다. 이 푸시 방식에만 익숙했던 사람들에게는 이 부분도 역시 좀 색다른 부분일 텐데요. 그 아래는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있습니다. 4휠 드라이브, 퓨어, 하이브리드, 파워, 오프로드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오프로드는 주행 속도에 따라서 선택을 못할 때가 많이 있겠습니다. 사륜구동 같은 경우는 앞에는 가솔린, 뒤에는 전기 모터로 작동을 하고요. 퓨어는 에코 주행인데 전기차 모드가 되겠습니다. 전기 모드로 이 차는 26km까지 엔진을 사용하지 않고 순수 배터리의 힘으로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평상시에 이제 하이브리드 주행을 하게 될 테고요. 대시보드 상단 위에 보면 바워스 앤 윌킨스 트위터 스피커가 들어와 있죠. 모두 15개의 스피커가 실내를 꽉 채우는 섬세하면서도 아주 감각적인 그런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왼쪽 앞에 전기 충전 코드가 있고요. 뒤쪽, 오른쪽 뒤쪽으로 주유구가 있습니다. 전기와 가솔린을 한꺼번에 사용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이 차의 외형에도 그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 거죠. 운전석 시트는 마사지 기능이 있습니다. 마사지 기능을 켜면 이동 중에도 시트가 운전자의 몸을 이렇게 만져주는 그런 느낌이 확실하게 들죠. 시트 마사지 기능을 통해서 운전자의 긴장을 좀 더 풀고 장거리 운전을 할 때 이 마사지 기능을 이용을 하면서 이동을 하면 훨씬 더 편하게 운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발이 아주 조용하고 부드럽고 매끄럽습니다. 2톤이 넘는 무게인데요. 그 무게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가벼운 출발을 보여줍니다. 스티어링 휠도 저항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타이어가
얼음 위에 이제 있는 것처럼 마찰력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조향을 할 때 타이어의 반발력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반응이 진짜 차분하고 조용합니다. 그리고 힘이 있습니다. 가속 페달을 쭉 밟으면 모터 소리가 윙 하고 엔진 소리와 모터 소리가 함께 들리면서 쭉 속도를 올려 붙입니다. 자, 최고 출력 405마력, 그 힘을 바탕으로 0-100 5.3초에 끊습니다. 5초대에 0-100을 끊는 SUV라고 한다면 거의 고성능 SUV 반열에 올라서는 차라고 해도 좋을 듯 합니다. 그런데 효율을 중시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륜구동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특이한 시스템인 게 엔진으로 앞바퀴를, 그리고 모터로 뒷바퀴를 구동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앞바퀴와 뒷바퀴의 동력원이 다른 거죠. 엔진과 모터가 함께 작동을 하면서 사륜구동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동차의 안전을 어시스트하는, 보조하는 아주 많은 기능들이 들어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파일럿 어시스트 아닐까 싶습니다. 볼보의 반자율 운전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을 통해서 차 스스로 도로의 차선을 읽으면서 조향과 제동을 스스로 작동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인텔리전트 세이프라고 이름 붙여진 아주 다양한 그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지능형 안전 시스템인데요. 이제 충돌 회피 지원은 물론이고 지방 국도 같은 부분, 작은 좁은 길을 운행을 할 때 중앙 차로를 넘어서서 충돌 위험이 있을 때는 스스로 차가 판단을 해서 원래의 차선으로 복귀를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 도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조향에 적극 개입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또한 만약 도로에서 이탈해서 차가 전복이 예상될 때는 운전자의 몸을 보호해주는 도로 이탈 보호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차간거리 유지를 하고 정속주행하는 것은 물론 충돌을 회피해주고 사각지대에 함께 달리는 차를 운전자가 파악하지 못하고 조향을 할 경우에는 조향에 적극 개입해서 원래 차선을 유지하도록 하게 하는 등 아주 다양한 그런 기능들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원리는 조향과 제동에 개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충돌의 위험이 감지될 때, 그러니까 전복의 위험이 감지될 때 안전띠를 꽉 조여서 운전자의 몸을 정확하게 딱 고정시켜 줌으로써 부상을 막거나 최소화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구현되는 수준이 훨씬 다른 브랜드들에 비해서, 다른 자동차 메이커에 비해서 훨씬 더 앞서고 안정적으로 구현되고 있고요. 아주 많은, 좀 더 많은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2020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거죠. 불과 2년 남았습니다. 2020년이라고 하면 그렇게 먼 미래가 아니죠. 2년 이내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제로로 만들겠다라는 게 볼보의 목표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019년서부터 출시되는 모든 신차에는 전기 시스템, 모터나 EV 시스템을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죠.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EV, 이런 친환경 자동차로 생산을 하고 가솔린 엔진이나 디젤 엔진만, 내연기관만을 사용하는 자동차는 만들지 않겠다라는 게 볼보의 또 하나의 약속입니다. 이 두 가지 약속, 두 가지의 선언을 큰 축으로 해서 볼보의 미래가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요. 좀 더 유심히 볼보의 행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SC60 T8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만든 것도 크게 보면 그런 그 볼보의 정책의 방향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가장 구체적이고 책임감 있는 약속을 하는 브랜드가 바로 볼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 약속을 구현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또한 위험한 약속으로 보일 수도 있죠. 만약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 예상되는 그런 리스크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볼보는 과감하게 정면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내걸고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막연한 캐치프레이즈
같은 경우보다는 훨씬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디오 시스템 바워센 윌킨스 시스템이 들어와 있습니다. 스피커가 모두 15개고요. 스피커 출력을 모두 합하면 1100W가 됩니다. 자, 어느 정도 오디오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정도의 오디오를 들을 수 있고요. 아주 실내를 꽉 채우는 그런 오디오를 즐길 수 있습니다. 상당히 고급 오디오이고요. 게다가 차의 실내 정숙성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오디오를 제대로 즐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속 100인데요 RPM 정확하게 2000 마크하고 있습니다. 퓨어 주행, 전기 모드죠. 전기 모드로 주행하는 부분이고요. 하이브리드는 평상시에는 이제 하이브리드 모드로 주행을 하게 되고, 스포츠 모드도 있습니다. 좀 더 강한 힘을 낼 때 스포츠 모드를 이용해서 달릴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오프로드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런 빠른 속도에서는 오프로드 모드가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스포츠 모드를 택해서 좀 강하게 차를 다뤄보도록 하죠. 좀 빠른 속도인데요. 자, 오토파일럿을 택했습니다. 일단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놨고요. 자, 110km 정도의 제법 빠른 속도죠. 이런 속도에서도 이 차로를 잘 읽으면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중앙을 잘 유지하고 있고요.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나가는 차로입니다. 제가 불안해서 스티어링을 잡습니다. 충분히 돌아나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스티어링 휠을 잡았습니다. 빠른 속도에서도 차선을 정확하게 읽고 조향을 해 나갑니다. 오토파일럿의 수준은 몇몇 브랜드와 더불어서 가장 앞선 수준을 지키고 있습니다. 볼보의 오토파일럿이 가장 앞선 수준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상당히 점잖고 요란스럽지 않은 절제된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데, 실제로 발휘되는 수준은 상당히 고성능의 수준,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조용하고 안정되지만 상당히 빠르고 단단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가속감이 아주 탁월하네요. 마지막 순간에 킥다운 버튼이 밟히는데요, 대단한 가속감입니다. 속도가 제법 빠른데요, 빠른 속도에서도 크게 불안감이 크지는 않고요. 바람 소리는 제법 커집니다. 워낙에 차체의 단면적이 크기 때문에 공기의 저항을 줄이는 데도 한계가 있겠죠. 뭐 140 정도의 속도에서는 바람 소리가 크게 커지지 않고요. 이후에서 속도가 고속으로 올라가면서 바람 소리가 커집니다. 엔진 소리와 바람 소리가 함께 커지는 게 느껴지고요. 엔진 소리도 더불어서 커집니다. 사륜구동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륜구동일 경우에는 앞바퀴는 가솔린 엔진이, 그리고 뒷바퀴는 전기 모터가 구동을 담당하죠. 네 바퀴가 모두 구동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감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속주행에서요, 코너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더 나은 주행 안정감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연비는 나빠지겠죠. 자, 다음 볼게 전기로만 가는 퓨어 주행을 해보죠. 퓨어 모드는 전기 모드입니다. 배터리 용량은 10.4kWh입니다. 이전보다 좀 더 용량이 커졌죠. 전기차 전기의 힘만으로는 약 26km를 주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를 완충해서 풀 충전을 해서, 그러니까 26km를 배터리 힘만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전기차 모드로 지금 가는데요. 조용합니다. 바람 소리만 잔잔하게 들리는데 그 느낌이 참 새로운데요. 결국 XC60 T8이 볼보의 안전과 친환경 기술의 수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차 중에 하나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차체가 높아서 어느 정도 차체 기우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속도를 거의 줄이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돌아 나와 봤습니다. 약간 차가 기우는 느낌은 있지만 그렇게 크게 불안하지 않았고요. 조금 재미랄까요, 다이나믹한 차체의 반응을 즐길 수 있다면 좀 더 재미있는 운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도 통일대교 앞에서 돌아 나갑니다. 자, 제동의 느낌이 아주 좋은데요. 브레이크를 딱 밟을 때 차의 첫 반응이 딱 강하게 옵니다. 확실히 브레이크는 확실히 예민한 편입니다. 살짝 갖다 댔을 뿐인데도 딱 반응을 합니다. 힘을 줘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초기 반응이 확 강하게 다가온 뒤에 이제 부드럽게 작동하는 전강후약의 반응을 보입니다. 브레이크가 상당히 특이한데 완전히 밟힌 뒤에 한참이 더 들어갑니다. 브레이크가 이렇게 밟힌 뒤에 한참을 더 들어가네요. 완전히 정지한 뒤에도 브레이크 한참을 더 들어갑니다. 페달의 여유가 더 있다라는 얘기죠. 자, B필러가 상당히 두껍네요. 숄더 체크, 고개를 돌려서 후방 시야를 확보할 때 시야를 꽉 막습니다. 그래서 숄더 체크도 중요하지만 사각지대 모니터링 시스템 이런 부분들 함께 체크를 하면서 움직이는 게 좋겠습니다. 노면의 충격을 상당히 잘 컨트롤 해주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노면 그립을 잘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면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 시속 90km 정도인데요. 아주 차분하고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죠. 차창에 부딪히는 바람 소리 정도만 살짝 들릴 뿐이고요. 노면 소음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타이어와 노면에서 발생하는 잡소리가 거의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퓨어 주행에서도 가속 페달을 꾹 밟으면 엔진이 살아나네요. 스티어링 휠의 반응이 오히려 속도가 붙으면서 좀 무거워집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좀 반발력이 강해서 잘 안 돌아간다 라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토파일럿이 조향에 개입하는 순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오토파일럿과 상관없이 내 의지대로 차를 다뤄야 되겠다 라고 할 때는 스티어링 휠을 좀 강하게 조작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반발력을 확실하게 이길 만큼의 힘을 줘서 조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그럴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듯 합니다. 거의 오토파일럿이 작동하는 구간에서 보면 차의 판단과 조작이 거의 퍼펙트하게 정확합니다. 운전자가 직접 개입할 일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의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는 것 누누이 제가 시승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죠. 오토파일럿 2 좀 더 앞선 기능의 오토파일럿 기능이지만 이것만을 믿고 운행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법적으로 운전의 책임, 운전의 최종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자, 남쪽엔 벚꽃이 벌써 활짝 폈다고 하는데요. 아직 이쪽 북쪽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 차선을 밟을 때는 진동이 확실하게 전달이 되네요. 차선을 밟고 있다, 조심해라, 차선 유지를 해라,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죠. 자, 그래도 차체 높이가 있어서 차체가 기우는 느낌은 있는데요, 걱정될 수준은 아닙니다. 타이어도 편안하게 차체를 받쳐주고요. 강하게 코너를 시도해 보려고 했지만 공사 중이어서 위험한 상황입니다. 적당한 수준으로 코너를 공략을 했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세팅된 중형 SUV이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종입니다. 만족도가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종일관 차분하면서도 조용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고속 주행까지 거침없이 해내는 강력한 파워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지만, 친환경 자동차지만 고속주행, 주행 안정감 이런 부분에서 따지게 되는 고성능의 면모도 확실하게 갖추고 있어서 고성능 친환경 자동차인 셈이죠. 고성능 친환경 자동차의 면모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형 SUV로서 공간의 효율 충분하게 갖췄다라고 보이고요. 이 차의 가격 8,320만원입니다. 상당히 다방면으로 뛰어난 면을 갖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췄으면서 이는 곧 그 효율적인 파워트레인을 갖췄다라는 얘기죠. 전기 모터를 포함해서 405마력에 이르는 엄청난 파워를 가졌습니다. 마음먹고 달리면 스포츠카 혹은 슈퍼카에 버금가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거기에 준하는 정도의 파워풀한 면모도 보입니다. 제로백 5.3초의 성능의 이를 말해주죠. 그래서 효율, 성능, 그리고 조용한 승차감, 인스크립션, 그 고급 인테리어가 얘기해주는 프리미엄 SUV의 고급감, 어느 한 부분 소홀함이 없이 잘 갖췄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 떼어놓고 봐도 뒤떨어지지 않는 상당히 우수한, 아무리 뜯어봐도 팔방미인이다 라는 사실을 숨길 수 없습니다. 네, 단도직입입니다. 대시보드의 날카로운 예각입니다.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런 예각에 몸이 충돌할 경우를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요. 에어백과 안전띠가 있어서 그런 불미스러운 상황이 일어날 확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면 이런 그 날카로운 예각이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원인이 됩니다. 이런 대시보드의 날카로운 부분은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낫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보기에 좋고 디자인적으로 우수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디자인이 안전에 우선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대시보드의 이 디자인은 지적받아 마땅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변속 레버는 수동 변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스티어링 휠에 패들 시프트도 없고요. 변속 레버를 위치를 변경시켜서 수동 변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변속 레버의 변속감도 기존에 우리가 작동하던 그런 변속 레버와는 그 느낌이 달라서 약간의 이질감도 느껴집니다. 익숙해지면 좋아지겠습니다만, 처음 이 차를 만나는 입장에서는 약간의 이질감이 느껴집니다. 음성 명령 버튼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대개 음성 명령을 통해서 내비게이션 목적지나 오디오, 전화 걸기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차에서는 버튼만 있고 기능은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유럽과 중국 정도에서 가능할 테고요. 이제 죗값을 다 내고 사는 소비자라고 한다면 차에 적용되어 있는 기능들을 차별 없이 다 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 이런 부분에서 한국의 소비자들이 좀 소외된 느낌을 받는달까요? 좀 차별받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예 그렇다면 이 버튼을 없애든지요, 음성명령 기능을 안 보이게 하든지, 기능이 있는 거 뻔히 이제 드러나는데 쓸 수 없다라는 건 소비자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기분 상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돌아가는 길에는 연비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 헤이리마을을 출발을 해서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약 54km의 구간을 달리는데요. 어느 정도 연비가 나올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주행 모드는 퓨어를 택하고요. 10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그리고 곧 좌회전입니다. 소리는 시끄러. 자, 이 차의 연비는 가솔린 엔진이 9.8km/L, 그리고 전기 모터가 3km/kWh의 연비를 갖췄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 만큼 아주 다양한 조건들이 연출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실제 주행에서 어느 정도 연비를 체크를 할 수 있을지 아무 제한을 두지 않고요. 그냥 파주 헤이리에서 강남 교대역까지 움직이면서 실제 주행 연비를 파악해 보는 겁니다. 자, 퓨어 모드를 택했기 때문에 상황이 허락하는 한에서 전기 모드로 움직일 테고요. 지금 배터리 잔량이 거의 없는 만큼 상당 부분은 가솔린 엔진을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선의 조건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일상주행 영역에서 어느 정도의 연비를 확인할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본다는데 의미를 뒀으면 싶고요. 이 차의 연비가 이 범위 안에 있겠구나 정도, 어림잡는 정도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비가 킬로미터 퍼 리터로 표시가 되지 않고 리터 퍼 100km 단위로 표시가 되죠. 유럽 방식입니다. 이런 부분도 좀 더 한국 소비자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게 한국형으로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더 볼보가 이 한국 소비자들에게 최적화된 이런 시스템을 제공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에어컨도 작동을 시켰고요. 뭐 에어컨을 끄면 연비가 좀 더 좋아지긴 하겠습니다만 굳이 그럴 필요 없죠. 일상주행 조건을 그냥 그대로 재현을 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연비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리터대를 내려서 이제 6.9리터에 6리터대로 내려왔습니다. 리터 퍼 100km죠. 6리터 6.9리터 퍼 100km. 행주대교 북단인데요, 6.8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여의 하루교차로 지나서 노량대교까지 노량대교 위를 지나고 있는데요, 6.5리터 나오고 있습니다. 노량대교 위로 접어들었는데요, 연비 6.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지고 있죠.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요, 이제 자동차 전용도로를 벗어나면 시내에서 교통체증이 예상되고요, 연비는 이보다는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시내 이수교차로 지나서 시내로 들어왔는데요, 차들이 점점 많아지죠. 그리고 신호 교차로에서 신호등에서 멈춰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확실히 주행 환경은 안 좋습니다. 연비가 6.6까지 역행하고 있죠. 자, 아주 전기 모드로 차분하게 움직이는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교대역 버거킹 저기 있습니다. 자, 연비 여기서 끊겠습니다. 6.6입니다. 6.6리터 퍼 100km 보였습니다. 가솔린 엔진의 연비 9.8에 비하면 상당히 우수한 연비고요. 차체의 크기, 무게 등에 비해서도 좋은 연비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기에 가능한 연비겠죠. 아, 속도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아주 빠릅니다. 거침이 없네요. 하나, 둘, 셋. 네, 지금까지 볼보 XC60 T8 탔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한 중형 SUV이죠. 아주 다방면에서 월등히 뛰어난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를테면 하이브리드 자동차답게 중저속은 물론 일상주행 영역 속도 안에서 상당히 편안하고 안락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마음먹고 달릴 때에는 극한적인 고속에 이르기까지 주저없이 가차없이 주파해내는 파워풀한 동력 성능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볼보의 두 가지 약속, 2020년까지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 2019년 이후에 내연기관 자동차는 만들지 않겠다 라는 부분, 볼보의 준비는 다 끝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런 앞선 기술들이 실제 생활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규와 제도의 정비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년, 2년 후에 그런 약속들이 반드시 지켜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볼보 XC60 T8 시승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